자, 우리 교재는요, 43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예제 1번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전기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에 보시면요, X1년도 1월 1일이라고 써있네요. 날짜 잘 체크해 두시고요. 현금 10만원과 건물 4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을 했대요. 출자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주주가 돈과 건물을 들고 와서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받아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현금도 받고 건물도 받았고요. 대변 쪽에는 이제 주주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분계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 분계는 요거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차변, 대변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날짜부터 쓸게요. 1월 1일이다. 그래서 차대라고 일단 쓰시고 뭘 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죠. 자산이 새로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현금이 증가한 거니까 차변에 현금을 써야죠. 자산 증가. 그리고 현금만 들어온 게 아니고 건물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도 넣습니다. 현금과 건물은 서로 다른 자산이죠. 현금이라는 건 돈이고 건물은 우리가 거기서 입주해가지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과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긴 했는데 자산 증가라고 하나하나 쓰는 것보다 현금과 건물로 각각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금은 10만 원이 늘었고 건물은 40만 원 늘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주주가 저희에게 출자하느라고 들어온 돈이래요. 그래서 주주가 출자하면서 늘린 요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하죠. 토탈에서 5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분계는 다 완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건 이렇게 특징을 조금 써보시면요. 제일 먼저 원래 써야 되는 건 이렇게 날짜예요, 날짜. 요거를 일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분계는 가장 먼저 날짜부터 쓰는 게 첫 번째예요. 아까 문제 그 예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어서 날짜를 제가 쓰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분계라는 건 이렇게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앞에 쓰고 차변과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에 얼마를 쓸 거지? 라고 주소를 정해주는 게 분계예요. 그래서 분계는요. 일반적으로 하루에도요, 수십 건, 수백 건씩 발생해요. 지금 저희는 굉장히 축소된 사항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출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카페 얘기 드렸죠. 노량진 이런 데 와보시면 하루에도 커피를 몇 잔이나 팔까요? 그거 팔 때마다 매출인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과 현금 이런 것만 기재하는 것만 해도 한 100건, 200건씩 나올 수도 있어요. 뭐 1000건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분계라는 거는 일단 날짜를 쓰시고 이렇게 차변, 대변에 뭘 쓸 건지 주소 정해주는 거. 이런 걸 분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다른 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는 가능하면 교재에 있는 것으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어떤 거를 조금 풀어볼 거냐면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37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보실래요? 37페이지에 확인 문제 1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분계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다는 아니고 몇 개만 한번 좀 풀어보려고요. 거기 보시면 확인 문제 1번은 거래에 해당하는 건 동글뱅이, 거래가 아니면 X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거래가 맞으면 분계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번이랑요. 1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해서 지금 체크해 드린 걸 가지고 분계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 번 더 문제 내에서 해결을 해보죠. 왜냐하면 괜히 또 새로운 분계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교재에 있는 걸 최대한 써먹어 보시는 게 더 좋아서요. 요거 분계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일단 1번, 1번 그 다음에 그 화재 있었던 거 있죠. 화재 3번. 그 다음으로 저희가 5번 매출 채권 회수한 거.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해볼까요? 8번 그 37페이지에 있는 1번에서 이렇게 1, 3, 5, 8을 거래 맞다라고 했으니까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을 봅시다. 상품 2만 원을 주문하고요. 계약금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저희가
계약금이라는 5천 원을 현금으로 낸 거죠. 그래서 요거 분계 이렇게 되셔야 된다. 차변과 대변해 보시면 이제는 조금 보이실 거예요. 현금을 쓴 거죠. 지급.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했어요. 자산이 감소했는데 너 왜 현금을 쓴 거야? 물어봤더니 계약금 냈는데요. 아, 그렇구나. 계약금이면 나중에 상품을 돌려받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건넨 거는 선급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5천 원을 쓴 거죠. 그래서 그 현금은요 계약금 낸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5천 원이라고 기재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은 거래가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조금 슬픈 일이죠. 책상 6만 원이 소실이 된 거예요. 판 것도 아니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재로 인해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3번은 분개가 되면 이렇게 돼요. 거래는 맞다라고 했고 걔가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책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책상. 대변에 책상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책상이라는 걸 다 합쳐가지고 비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품. 그래서 책상이라고 쓰시기도 하고 비품이라고 쓰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비품이 6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자산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나 봤더니 판 것도 아니고 화재래요. 화재는 재해죠, 재해.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재해로 날려먹은 거예요. 그런 거는 재해로 인한 비용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만 원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거래가 맞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5번. 요거는 우리 아까 문제도 풀어봤죠.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상대방한테 외상대금을 저희가 써놓은 장부가 있는데 상대방이 돈 10만 원 들고 와서 장부에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돈을 잘 받았으니까 매출 채권을 없애주마.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를 시키고요. 제가 그만큼 현금을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현금 자산 증가.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쪽에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8번 한번 해보죠. 요거 계속 여러 번 나오네요. 현금 7만 원과 건물 2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 주주가 우리 너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 현금이랑 건물 줄 테니까 주식 줄래? 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업은 현금도 받았고 건물도 받은 거죠. 그래서 현금 7만 원 받았고 건물은 20만 원 받았습니다. 자산이 27만 원 늘었죠. 왜 늘었어요? 주주가 저에게 출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27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한 그 내용대로 분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으면 이렇게 분개라는 것으로 차변, 대변 쪽에 기재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회계의 가장 첫 번째였던 거예요.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근데요, 분개에 치명적 단점이 있어요. 분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요, 알고 싶은 거는 현금만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현금만 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1358이라고 하는 굉장히 몇 개 안 되는 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잘 보여요? 이거 다 봐야 돼. 분개는요, 제가 실무에서는 이래요. 분개장은 열어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개한 걸 모아놓은 장부를 분개장이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거래가 한 100건, 200건씩 있다니까요. 1월 1일 날 거래만 해도 200건이면 현금이 오고 간 것만 보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금만 보고 싶으면 현금만 따로 뽑아서 계정 과목을 만들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따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분개는 이렇게 주소 정해주는 거가 진짜 잘 좋은데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제 눈에는. 그래서 현금만 보고 싶은데 너무 막 왼쪽 오른쪽에 쓴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현금과 관계된 것만 따로 모아서 집계하는 거, 이런 거를 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기는 이름으로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제목의 별표 100만 개짜리예요. 이 친구 해보라고 하는 것보다 이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3페이지 다 돌아와 보세요. 43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전기라는 게 있는데 전기는 이거예요. 나는 현금만 보고 싶다 이거지. 근데 너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하루에도 수백 건씩이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현금만 모아서 보여주면 좋겠다.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줄에 빨간색이에요.
자, 분계장에서 분계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총 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서 기입하는 것을 전기라고 부른다. 전기라는 거는 용어에 동글뱅이 하시고 옮겨 적는 거 이렇게 하면 전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뭘 옮겨 적겠다는 거냐? 자, 보시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전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기는 이런 거예요. 나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보고 싶으면 현금과 관계된 것만 모아서 집계하면 되죠. 현금. 그래서 나는 현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간지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여주면 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현금만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현금과 관계된 것만 뽑아서 여기다가 모아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쓴 게 영어로 알파벳자 T자 모양처럼 보이시죠? 이런 거를 T 계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 과목에다가 요게 계정 과목이잖아요. 계정 과목에다가 옮겨 적는 거. 뭐 옮겨 적는다 이런 것만 알아도 돼요. 옮겨 적으면 전기,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는 이렇게 합니다. 현금만 뽑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현금도 준 게 있고 들어간 게 있잖아요. 넣은 게. 그러면 현금도 그렇게 모여주면 되죠. 들어간 거는 어느 쪽에 쓸 거냐, 나간 걸 어디다 쓸 거냐 똑같아요.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은 증가하면 차변에 쓰기로 했었어요. 감소는 대변에 쓰기로 했잖아요.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T자 모형의 계정에다가 옮겨서 현금만 가지고 집계를 할 건데요. 여기에 증가는 차변에 기재를 할 거고요. 대변에는 감소를 기재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전기를 하실 때는요. 왼쪽 오른쪽에 뭐가 증, 뭐가 감인지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제가 옮겨 적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거래를 보니까 현금이 줄었죠. 여기다가 쓰면 돼요. 현금이 5,000원 줄었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이 없죠.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현금이 1,000원, 10만 원 늘었어요. 그래서 5번은 여기다가 쓰면 되죠. 현금이 10만 원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현금이 7만 원 늘었죠. 그러면 8번. 이렇게 해서 현금이 7만 원 늘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건 현금만이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열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한 거를 조금 보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계정 과목에다가 옮겨 적어주는 걸 전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분계를 보실 일보다는 얘를 볼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보잖아요. 아, 현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갔구나. 나는 알고 싶은 게 현금이면 현금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와 전기를 통해서 회사들은 회계적인 거래를 기재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뻥 뚫려놨죠. 1, 5, 8은 쓰긴 했는데 이 가운데 공간을 비워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고요. 자, 보시면 제가 왜 비워놨을까? 우리가요,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만 보고도 이 거래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현금이 5만 원 준 건 알아요. 근데 여기다가 뭘 쓰면 이 계정 과목만 보고도 분계를 유추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는 상대방 이름을 써요. 여기 요 이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자, 현금이 5만 원 줄었네? 선급금 때문이구나. 그래서 계정 과목에다가 전기할 때는 여기에다가는 그 이름, 선급금이라고 하는 상대방 이름을 쓰면 요 계정된 그 현금이라는 T 계정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럼 5번은 10만 원이 들어온 거죠, 현금이. 왜 들어왔어? 매출 채권이라고 쓰란 얘기죠. 그래서 아,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구나. 매출 채권을 회수하느라고. 그 다음에 요 7만 원은 뭘 쓰면 되겠어요? 자본금을 쓰면 되죠. 그래서 자본금이 늘었구나. 현금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쓰면 이거 없어도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현금을 분계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계된 걸 옮겨 적었으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도 이 분계라는 게 유추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할 때는요, 일단 요거 증감 위치부터 확인해 보시고 이름은 분계의 그 상대방 이름. 여기다가 또 현금을 쓰면 어차피 제목이 현금인데 현금을 또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기하실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써야 제가 흰색으로 쓴 거부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남의 이름을 써놔야죠. 그래야 아, 현금이 7만 원 늘었구나. 자본금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만 가지고도 분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옮겨 적어보면 이런 결론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자 요 내용도 제가 전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죠.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다가 증가를 쓰고 싶을 때는 차변 쪽에 증가를 쓰죠. 자산이니까. 그리고 감소는 대변 쪽에 씁니다. 그럼 보세요. 현금이 1월 1일자에 자, 증가했어요.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현금이 10만 원 왜 늘었니? 라고 봤더니 자본금 때문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자본금 쓰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전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봅시다. 이번에는 자본금을 한번 써볼까요? 자, 자본금은요, 자본이라고 하는 계정이죠. 자본은 증가를 대변했습니다. 감소를 차변에 쓰죠.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본금이라는 게 증가했죠? 50만 원이. 그래서 1월 1일자 날짜를 쓰시고 50만 원 증가했어요. 자, 50만 원이 왜 증가했나 봤더니 두 놈 때문이죠. 현금과 건물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시면 43페이지 와보시면요. 거기 그 예제 문제 1번에 그 분계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요거 한 거였거든요. 요거를 전기까지 해놓았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현금은 1월 1일에 10만 원 들어왔고 이름을 자본금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현금을 그 왼쪽에다가 그 차변이라고 쓰시고 현금은 이렇게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자리예요. 자본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요걸 조금 더 보완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름 하나만 알려드리려고요. 자본금은 50만 원 늘었는데요. 상대방 이름이 두 개죠. 현금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써요. 제좌라고 쓰는데 중요한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상대방 계정이 여러 개로 기재되어 있으면 합쳐서 뭐 제좌라고는 부릅니다. 근데 아니면 이렇게 써도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굳이 뭐 제좌라는 계정을 쓰나 그냥 현금으로 10만 원 들어왔고 건물로 40만 원 들어왔구나. 이렇게 써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다 돼요. 다 돼. 근데 그냥 한꺼번에 합쳐서 부르고 싶을 때는 제좌라는 단어를 쓴다. 그 정도만 그냥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분계도 있고 전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분계가 돼야 이걸 보고 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분계와 전기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옮겨 적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기된 것만 가지고도 분계를 알 수 있으면 좋고요. 분계를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전기라는 걸 토대로 이렇게 이제 집계해서 기업들은 장부를 관리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라는 걸 한번 읽어 볼게요. 일단 전기라는 거 두 줄 읽어 보셨죠? 그거 조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그 43페이지 가로 2번에 전기라고 하는 거에 두 줄 밑줄 그려드렸잖아요. 옮겨 적는 거 하면 전기다. 자, 전기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T자 모양을 쓰고 증감을 이렇게 자산이면 증을 차, 감을 대. 부채나 자본이면 증을 대변해, 감을 차변해.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돼요. 대신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즉 차변의 적요란에는 대변의 계정과목명을 기입하고 대변의 적요란에는 차변의 계정과목을 기입한다. 말만 들어서 하나도 모르겠다. 그쵸?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되죠. 현금이 증가해서 차변 쪽에 10만 원 썼죠. 근데 이름은 누굴 써놨어요? 요거 얘 거 썼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요. 차변에 10만 원이 증가했어요. 하지만 요 이름, 요걸 적요란이라고 부르는데 요 칸에 누굴 썼어요? 상대방 이름 자본금을 썼지. 이렇게 되면 이 현금이라는 계정과만 보고도 분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상 그 적요란에는 여기 상대방 이름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전기할 때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계정이고요. 그리고 직접 관련된 상대 계정 과목이 둘 이상이라면 제좌라는 단어를 쓴다. 아까처럼 이렇게 각각 쓰셔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지만 50이라고 한꺼번에 쓰고 싶으면 제자라고 써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재하는 방식도 있다. 요게 이제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거는요, 솔직히 많이 해보실 거는 없고, 전기하는 방법 정도만 저랑 몇 개를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뭘로 한번 좀 풀어볼 거냐면 우리 아까 풀었던 2번의 예제 문제 있었죠. 거기서 몇 개만 좀 골라가지고 풀어봅시다. 사실 4페이지 와보시면 해설에 지금 1, 2, 3, 4, 5, 6, 7, 8, 90번의 분계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2번이나 설명드렸으니까 분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서 옮겨 적는 거 있죠. 전기하는 거 몇 가지만 같이 해볼게요. 지금 분계가 1번부터 10번까지 교재에 나와 있을 건데요. 거기에서 현금만 한번 옮겨 적어 보려고요. 그래서 현금이라는 거는요,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 쪽에 이렇게 옮겨 적어요.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거래는요, 현금이 11만 원 들어온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1번에 현금이 11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현금이 11만 원 들어온 대변 쪽 이름이 두 개죠.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 그러면 여기다가 제좌라고 쓰시면 돼요. 1번 거래를 제가 옮겨 적으면 이래요. 2번 거래 보시면 현금이 이번에는요, 40만 원이 감소했죠. 대변 쪽에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2번에 현금이 40만 원 줄었어요. 왜 줄었지? 봤더니 이름은 상대방 이름, 당좌, 예금을 써서 이렇게 옮겨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현금 있는 것만 모아오면 되죠? 5번에 현금이 2만 원 줄었어요. 5번에. 현금이 2만 원 줄었다. 왜? 봤더니 보험료 때문에요.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어요.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어. 왜 들어왔니? 매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7번. 이건 보험료랑 똑같은 거죠. 현금을 3만 원 썼다. 왜 썼니? 급여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이제 현금이 증가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8번은요. 현금을 5만 5천 원 쓴 거죠. 현금을 5만 5천 원 썼어요. 상대방의 이름이 2개 이상이라면 이렇게 제좌라고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9번은 현금이 40만 원 들어온 거죠. 현금이 40만 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 주주로부터 출자 받았어요. 자본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현금이 4만 원 들어왔어요. 왜 현금 받았어? 임대료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현금을 다 제가 옮겨 적었고요. 자, 분계보다 얘가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분계된 걸 보고 옮겨 적은 거긴 한데 현금만 난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일하다 보면요. 나는 필요한 게 현금만 보고 싶어요. 또는 매출 채권, 이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출 채권에 관계된 것만 모아놓은 이렇게 T계죠. 이것만 보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더 직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이렇게 분계된 내용을 보기 편하게 각 계정 과목에다가 옮겨 적은 거. 제가 지금 한 게 이게 다 전기였어요. 이거 보고 이게 1, 2, 3, 4 해가지고 금액 쓰고 이름 쓰고 하고 이게 다 전기였다. 그래서 시험에서 절대로 전기 해보세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게 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계와 전기는 모든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될 회계상 이제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하단에도 보시면 4번에 회계장부라고 쓰여 있는데요. 거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주요부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가 기장하는 그 장부 중에서 주요 장부, 그러니까 주요부라고 하기도 하고 주요 장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회사들이 모든 기업이 하는 게 있어요. 분계도 하고 전기도 당연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계와 전기가 그 회사의 주된 기장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계한 걸 모아놓은 걸 분계장이라고 표현해요. 분계 안 하는 기업은 없다니까요. 분계장은 당연히 있겠네. 모든 기업이 분계장은 있어요. 그리고 분계한 거를 전기한 게 저희가 계정 과목에다가 옮겨 적는 거라서 그거를 총 계정 원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와 이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요 장부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거 막 보조 장부 이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요. 보조 장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배워요? 그래서 주요 장부가 이렇게 두 개다.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의 주요 장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개 지금 분계와 전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볼게요. 분계는요,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쓰라고 했냐면 날짜부터 쓰는 거라고 했죠. 1월 1일자에 100건, 1000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계라는 것은 날짜별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분계장 하면 일자별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날짜부터 쓰는 거거든요. 대신 그거를 이제 현금이라는 계정이든지 매출 채권인지 옮겨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총 계정원장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계정 과목별로 쓰여 있어요. 여기 현금이라는 계정별로 모여 있고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 관계된 것끼리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분계장은 날짜별로 쓰여 있을 거고 총 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그것만 좀 밑줄 그을게요. 자, 주요부만 아세요. 보조부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한다. 그래서 45페이지에 가로 2번 보조부는 외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주요부가 두 개가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한 게 분계와 전기잖아요. 이거는 모든 기업이 해요.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밑줄만 좀 그어보겠습니다.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장부를 회계장부라고 하는데 1번 주요부 별표예요. 주요부 하면 좀 이상해요. 주요 장부라고 이해하세요. 주요 장부. 네. 그래서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분계장. 분계 모아놓은 거. 분계는 날짜부터 쓰는 거니까 옆에다가 일자별의 빨간색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일자별. 일자별 이렇게 일자별로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 분계장은 참고하세요. 지금 차변 대변에 쓰는 거 이렇게 옮겨 적은 게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분계장이라는 거고요. 2번에 총 계정 원장은 요거예요. 계정 과목별로 모은 거.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은 옆에다가 계정 과목별이라고 동글뱅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저도 읽어봅시다. 순서대로 기록하는 분계장과 더불어 모든 장부의 중심이 되는 주요부다. 그래서 우리 주요 장부는 두 개군요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총계정원장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단기차입금, 자본금 이런 식으로 계정과목별로 모아져 있는 장부를 총계정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요, 회사가 불이 났다. 장부를 태우고 싶으면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태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보조부 태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조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 장부라는 거 정도만 아셔도 진짜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회사들은. 그러면 조금만 더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교재에도 분계와 전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과정에서는요, 분계와 전기만 열심히 해오셔도 돼요. 괜히 욕심낼 필요 없이 분계와 전기만 저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는 거니까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고 말 문제 몇 개만 좀 해볼게요. 자, 47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저희는 1번이랑요.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1번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분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분계 중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분계를 직접 해보는 게 나아요. 내가 한 거랑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1, 2, 3, 4, 5 분계를 한번 저랑 천천히 해볼게요. 자, 분계와 전기만 잘하셔도 진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분계 제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길게 들여가지고 하고 있죠. 기본이라는 다음 과정 가시면 이렇게까지 분계를 열심히 설명은 못 드려요. 그래서 1, 2, 3, 4, 5 가지고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비품을 7만 원치 사왔는데요. 외상이래 외상. 자, 제가 채권상을요.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재해야 돼요? 내 창고에 채권상은 생겼고 빚도 생긴 거죠. 다만 비품은 상품과는 다른 거예요. 아까 우리 상품이라는 거를 외상으로 사오면 제가 매입 채무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비품은 주요 영업에서 쓸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거든요. 원재료 아니면 그 제품, 상품 이런 거 있죠. 내가 팔 물건. 이거는 팔 물건.
근데 이 비품은 내가 쓸 거잖아요. 그래서 비품 같은 거를 외상으로 살 때는 미지급금 쓰시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두 개 계정 과목은 구분해서 암기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했죠.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은 매입 채무 쓰시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좀 틀렸네. 그거잖아요. 차병 비품 맞는데 대변에 매입 채무 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으니까. 그러면 무슨 계정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번 분계 한번 해볼게요. 차변과 대변에 뭐라고 쓰지? 이게 이제 분계라고 했고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생겼잖아요.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은 증가했어요. 채권상 증가했고 그거를 외상으로 사온 거밖에 없죠. 외상은 미, 지, 급금을 써야죠. 이거 여기다가 매입 채무 쓰잖아요. 상품 산 줄 알아요. 상품 샀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7만 원, 7만 원. 미지급금은 부채 증가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1번은 정확한 거래라 틀린 분계네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임차료 3만 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수표는 뭐냐면요. 당좌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임차료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을 이제 송금해 준 거지. 임차료 3만 원을. 그래서 걔는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임차료라는 게 발생을 한 거죠. 예.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그러니까 계좌로 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차료를 3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고 당좌예금 통장에서 비용을 정리했다라는 거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맞네요. 우리 월세 같은 거 통장에서 돈 내죠. 에이, 요즘에 누가 월세를 돈으로 내나?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 뽑아가지고 우리 그 건물주한테 갖다 내요? 아니지. 그냥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잖아요. 요거요. 계좌이체 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3만 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제가 한 분계랑 완벽하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하지만 3, 4, 5번도 할 겁니다. 상품을 팔았는데요. 한 달 후에 돈을 받기로 했대요. 외상으로 물건 파신 거. 자, 3번에 보시면 상품을 팔았어요. 영업활동을 하셨고 매출이라는 수익은 발생을 했는데 제가 돈을 현금으로 받은 거예요. 외상으로 나중에 받기로 하고 판 거예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네. 매출 채권이지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분계 해놨어요. 괜히 하단에 써있는 분계 해석하시려다 보면 더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 증가죠. 그래서 제가 매출은 4만 원인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구나.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고요. 4번 가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 영업에 쓸 차량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럼 제가 차를 현대차 이런 데 가갖고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그럼 일단 차는 내 차죠. 차 생겼어. 대신 그 차량이라는 것이 생김과 동시에 빚도 생긴 거죠. 현대차에서 그냥 차를 줬겠어요? 외상이죠. 여기다가는 미지급금을 써야죠. 다 빚이에요. 빚. 그래서 차만 보지 말란 얘기예요. 회계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개인들은 회계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차만 보잖아요. 빚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회계는 차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의 빚도 봐라. 이런 거니까 두 사이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생긴 것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빚도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차 살 때 외상으로 사게 되면요. 차 타고 다니는 거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그게 다 빚이라고 생각하고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 사이드를 같이 우리 보자. 마지막으로 5번. 이건 좀 쉽다. 은행에서 돈 군 거예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돈이 생긴 것만 기뻐하지 말란 얘기죠.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은요, 은행 이런 데서 요즘엔 클릭만 하면 차입금 이런 거 금방금방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경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좀 잘 해야 되는데, 돈만 빌리는,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것만 생각해요. 갚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돈을 내 주머니에 8만 원 들어온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빚도 동시에 생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현금이 8만 원 들어왔지만 그건 다 빚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재하시면 완벽하게 분계를 하신 거예요. 또 써보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렇게 하시면 요 거래를 다 이해하신 거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충분히 분개하실 수 있겠죠. 예, 어렵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2번이 맞고 나머지 1, 3, 4, 5번은 전혀 말도 안 되는 분개를 끊어놨기 때문에 괜히 하단에 있는 차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옳은 분개대로 해서 내가 한 분개랑 틀린 걸 골라내시는 게 맞는 걸 골라내시는 게 이 문제를 풀기에는 더 나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 이 문제도 아마 여러 번의 기본 심화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될 거니까요. 이 문제 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번으로 오셔가지고요. 요거는 분개를 전기까지 해놨죠. 전기한 걸 가지고 거래를 한번 추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현금이라는 거는 증가를 차변 쪽에 쓰고 감소를 대변에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세요. 현금은 이렇게 T자 모형에서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옮겨 쓰시면 돼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이죠, 자산. 대여금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발생하면 여기가 플러스, 감소하면 여기예요. 그래서 요거대로 한번 읽어보란 얘기죠. 지문에서 1월 5일자 거래를 한번 추정해봐. 자, 1월 5일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5일에 현금이 들어왔죠. 52,000원. 근데 여기다 이름이 제좌래요. 52,000원 들어온 게 두 가지 거래가 있는가 보다. 1월 5일자 찾아가면 되죠. 1월 5일자에요. 대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현금으로 회수했고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2,000원은 1월 5일에 이자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 거래는 이거예요. 현금을 52,000원 받았는데요. 대여금 5만 원 회수하고 2,000원은 이자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와 분개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거래를 원활하게 읽어내시면 분개 전기를 그래도 좀 이제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3번에 보세요. 다음 중 기업체의 모든 거래를 적는 주요부. 우리 회사들은요, 주요 장부라고 해서 분개와 전기를 안 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주요 장부는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3번에 대한 답 4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왼쪽에 괄호 넣기 문제는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분계장이 뭐고 뭐 총계정 원장은 뭐냐 이런 거를 기재한 거니까 요거는 괄호 넣기를 한번 쭉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개와 전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분개 지금 앞에서 어디다가 증가 어디다가 감소를 쓰는지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그대로 이제 그 거래 내용을 보신 다음에 어디다가 뭘 쓰면 되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차변 대변에 옮겨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개와 전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풀어드렸으니까 반복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개 전기를 주요 장부라고 부르나 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상 거래부터 분개 전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많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결산이 뭔지만 하고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진행하시죠.